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구독자 5만 명 기념 Q&A 영상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이 되었어요. 와. 제가 어느새 유튜브를 시작한 지 7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구독자 5만 명이 드디어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얼떨떨해요. 굉장히 꿈에 그리던 날이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게 참 신기하고 되게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Q&A 질문을 인스타그램으로도 받고 유튜브 커뮤니티로도 이제 댓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 총합해서 오늘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하고요. 떨리네요. 일단 첫 번째로 저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려드려야겠죠? 특히 저를 최근에 알게 되신 뉴비 구독자분들이 이런 나이라든지 MBTI 아니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92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33살이고요. 만 나이로 하면은 32살이 되겠죠? 그리고 키는 180cm에 65kg인데 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요. 179였다가 180이었다가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얘기하고 다닐 때는 179라고 하긴 하거든요. 몸무게는 65, 64, 66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최근 MBTI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MBTI가 좀 자주 잘 바뀌는 편이에요. 약간 상황에 따라서 MBTI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장 처음에 MBTI를 검사했을 때는 ENFP였습니다. 가장 처음이 ENFP였는데 회사 생활할 때 ISFJ가 되었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 마켓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ESTP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INFJ가 되었습니다. MBTI가 바뀌는 수준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바뀌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한 게 이 MBTI가 바뀔 때마다 제가 그 MBTI 옷을 그대로 갈아입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ESTP가 되었을 때는 모든 생각을 다 사업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냥 그걸 다 사업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그때는 행동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신기하게 또 제가 플러팅하는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었어요. 진짜 ESTP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플러팅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MBTI가 ESTP인데 제가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플러팅하는 멘트를 툭툭 내뱉더라고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지금은 제가 인프제가 다 되었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경계심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최근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이제 친구들 관계, 뭐 이성 관계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몇 명을 손절하고 나니까 제가 인프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경계심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약간 낯도 많이 가리게 되었고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지는 그런 인프제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인프제의 특징 이런 거 찾아보면은 지금 저의 모습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았던 질문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제가 화장품을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무용 전공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중, 예고, 대학교까지 한국무용을 무려 15년간 전공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그만두고 뷰티 유튜버가 된 계기는 정말 단순하게 화장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고요. 저는 예중, 예고 때도 머릿속에 화장품밖에 없었어요. 맨날 레슨 시간 때 딴 생각한다고 혼났거든요. 근데 그 딴 생각할 때 항상 화장품 생각밖에 없었고요. 맨날 학교길에 무슨 화장품 사러 가지? 토니모리 매장 들렀다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뷰티 블로거분들 포스팅 맨날 찾아보고요. 그런 거 좋아했던 학생이었어가지고 저는 대학생이 됐을 때 나는 화장품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오랜 미술과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요즘에 뷰티 유튜버가 굉장히 핫하다던데 너 아니면 누가 하냐? 너처럼 화장품 좋아하는 애가 또 어딨냐고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굉장히 옛날이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무용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목을 아예 수술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발목 수술을 받고 아예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대략 한 달 동안 진짜 집에서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했고 재활을 하는 데에만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아예 휴학을 하고 통째로 집에서 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차피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지금 뭐라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시작을 한 게 뷰티 유튜버였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어느새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 서포터즈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요령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일단 부딪혀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돌아오고 시행착오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잘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10년 뒤에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저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을 할 때 너무 먼 미래의 저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계획 능력이 철저하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가 제 모토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무용하던 학생이었을 때 제가 뷰티 유튜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미래의 내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구독자분들이 생기는 이런 유튜버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 먼 미래의 저희 자신은 그렇게 상상하고 있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든 제가 쟁취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때도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이미 자아 실현 중이에요.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뷰티 유튜버가 되고 싶었고 뷰티 유튜버로서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잃어버렸고 뭔가 제가 일로서 인정받고 뷰티 유튜버로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지금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지금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10년 뒤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만 있으면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서님이 최애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궁금해요. 저희 최애 음식은 일단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밥과 국물 있으면 굉장히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면 요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파스타 좋아하고 국수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이런 밀가루 음식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한 박순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박이랑 메론 좋아하고 고구마도 좋아하고 뭐지?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근데 못 먹는 음식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어요. 제가 생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 게 이런 것들을 안 익힌 생으로 먹으면은 이제 목구멍이 굉장히 따갑고 입술이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새우라든지 간장새우, 간장게장 이런 거 못 먹고요. 그리고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향신료 강한 고수가 많이 들어간 음식 혹은 멕시코 음식, 인도 음식 이런 거는 다 못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쌀국수랑 마라탕 정도는 먹을 수 있긴 한데 웬만한 향신료 들어간 거는 다 못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민서님의 멘탈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스트레스가 쌓일 땐 어떻게 풀어내는지 멘탈 관리 방법이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멘탈이 웬만하면은 그렇게까지 막 흔들리지 않고 웬만하면은 잘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멘탈이 나갈 때가 언제냐면 항상 인간관계에서 멘탈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일에서는 그렇게까지 멘탈이 터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에서는 괜찮은데 인간관계가 항상 제 멘탈이 터지는 주요 원인이고요. 사실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혼술로 푸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다행히 밖에 나가서 술을 먹는 습관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틀어놓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서 혼술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트레스를 정말 내가 이만큼 끝까지 차올랐다 이걸 정말 부셔버리고 싶다 할 때 하는 방법인데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하러 나가요. 운동하러 나가서 락 음악을 틀고 그 다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막 뜁니다.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다 부셔지거든요. 진짜 빵빵 터지는 EDM이라든지 그 락 음악 보컬이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뭐 메탈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숨이 이렇게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막 뛰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났을 때 모든 스트레스가 다 터져나가요. 내가 아무리 억울했던 마음, 화났던 마음, 진짜 서러운 마음 이런 게 여기까지 차 있다가도 그게 이렇게 그냥 다 분출이 되어버리거든요. 힘든 감정이 여기까지 차올랐다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술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모든 감정이 다 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서님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또는 이런 사람은 거른다의 기준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 그리고 저의 모든 스트레스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더더욱 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나가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인프제가 된 것 같은데
있는데, 일단 저는 누구를 만나든 다 똑같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다 똑같이 잘 대해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잘 챙겨주려고 애쓰고 항상 배려를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저희 이 호의가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저희 이 친절과 배려와 호의가 당연한 줄 알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는 항상 손절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게 여러분, 다정하게 대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친절한 만큼 상대방의 악의를 금세 눈치를 채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없이 잘해줬을 때 상대방이 선을 넘는다, 혹은 저의 호의를 당연한 줄 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사람을 손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선을 넘는 행위를 한 3번 정도? 많으면 5번까지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데, 보통 제가 워낙에 친절하고 잘 배려하고 참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카운트다운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운트다운을 이제 속으로 하고 있고, 선 넘는 행동을 3번 넘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손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기회 주면 5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성을 만날 때에는 선 넘는 행동 2번까지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성일수록 더 까다롭게 대한다는 거. 유튜브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었죠. 근데 그 힘들었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았을 때,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방향을 못 찾았을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번아웃이 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게,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더딘데 이 이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걸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유튜브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평소 일상에서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꿀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는 제가 발전할 수 없었을 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게, 한동안 제 직업을 말하지 않고 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나가면 얘기하는데 한동안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직업을 뷰티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면은 집에 가서 찾아봐요. 찾아보지 말라고 해도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미 온라인에 저의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직업을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채널을 보게 돼버리면 제 생활도 보게 되고, 제 일상, 심지어 부모님, 친구들까지 이런 걸 다 알게 돼버리니까 천천히 알아가야 되는 단계에서 제가 모든 패를 다 까놓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직업을 말하지 않고 나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 직업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유튜버인 게 부끄럽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걸 처음에 알려주기가 조금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거,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뷰티 유튜버로서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나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는 거. 유튜버 본업으로 계속 지낼 건지 다른 직업은 생각 없으신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현재는 다른 직업은 생각이 없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한동안은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없는데, 저는 회사원 생활도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뷰티 브랜드에 입사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긴 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미 회사를 취직할 나이는 지나가지고 이룰 수 없는 소원이 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뷰티 브랜드, 화장품 회사에 취업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형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상형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그동안 키랑 외모를 그렇게 안 본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전 남친들과 굿썸남들을 생각해보면은 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키 크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은 아예 썸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진짜 그동안 사귀었던, 그리고 썸을 탔던 사람들은 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좀 다정하고 순둥순둥한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뚝뚝할 것 같고 차가울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워낙에 연애를 할 때 애교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분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성격적으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MBTI로 따지면은 ESFJ, ISFJ인 분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외적인 조건을 깨트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소리거든요. 목소리 좋은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래서 한때는 성우분들을 덕질하던 때도 있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동굴 목소리다. 목소리가 조금 뛰어나게 좋다 이러면은 키 크고 잘생긴 이런 조건이 아니어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롭죠?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목소리 좋아야 되는 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까다로운 것 같네요. 연애할 때 키에 신경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175인데 연애할 때 큰 키가 고민이에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보기는 하고요. 저보다 더 크면 좋고요. 근데 무조건 크지는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면 돼요. 저랑 비슷하면 좋고 저보다 더 크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경 쓰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더 신경 써가지고 키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좀 거기서 저는 호감도가 팍 깎이게 되더라고요. 막 키에 대해서 막 주절주절 얘기하고 생각보다 더 크시네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일단 거기서 바로 거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보다 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 평균 키보다 크신 편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실 땐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사실 제가 키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좀 그러려니 하긴 하거든요. 키 큰 여자 처음 보나 보다. 신기한가 보다 이러고 말긴 하는데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너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하듯이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너무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서 있는 아저씨가 제가 키 큰 걸 보고 뒤에서 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제 들고. 근데 이게 스크린도어에 비춰가지고 다 보이거든요. 그게 뒤에서 저의 뒷모습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현타가 와서 그 이후로는 대중교통을 요즘에 잘 안 타고 있긴 한데 사실 대중교통을 타면은 그런 일이 좀 빈번하긴 해요. 이제 너무 대놓고 쳐다본다든지 몰카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제가 차를 사서 운전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는 좀 해탈하긴 했는데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무례한 분 있으면 저도 그냥 같이 째려보고 말아요. 결혼에 대한 미선님이 계획이나 가치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있는 편이고요. 20대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20대 때부터 그냥 모든 연애를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애를 하는 편이었었고 저는 항상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상대랑은 애초에 연애를 시작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결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도 아예 안 만나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연애와 만남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만나는 편이고요. 저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왔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결혼을 할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결혼을 할 계획이 있고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이가 쫓긴다는 이유로 아무나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고집은 이거인데 무조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랑만 하자. 이게 저의 철칙이고요. 나이에 쫓기듯이 내가 원치 않는 상대랑 아무렇게나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죽어도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적어도 꼭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만 하자. 나이에 쫓기듯이 아무나랑 하지 말자. 이게 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기 관리를 끝없이 꾸준히 하는 게 결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상대방을 만나고 좋은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리는 것도 맞는 거긴 한데 사실상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상대는 바뀌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보겠다고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가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달라진다? 이렇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끝없이 자기 관리를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결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자. 하지만 아무나랑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바꿔가고 발전시키고 자기 관리를 하자. 요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쓰는 카메라랑 장비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 90D의 축복 렌즈라고 불리는 17-55mm 렌즈고요. 이렇게 두 개 렌즈하고 바디까지 해서 총 25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는 이렇게 이거 줌 H1N 이라는 기종이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20만원 정도 들었네요. 마이크 20만원에 거치대까지 해가지고 한 30만원? 유튜브 장비는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 장비들 사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 조명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남심 사로잡은 메이크업과 패션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소개팅 성공률을 높이는 저만의 그런 패션과 화장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그거를 겟레디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추하시는 책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더 해빙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하고요.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구매하자마자 후루룩 다 읽어버리고 친구들한테도 선물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항상 감사하자는 내용을 담은 책이거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운도 따라주고 안 풀리던 일도 잘 풀리고 부와 행운이 이제 끌어당겨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이 법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특히 제가 이제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때 이거를 읽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친구들한테도 이제 선물해줬더니 친구들이 너무 잘 읽었다고, 친구들도 진짜 이걸 읽었을 때 읽고 느낀 게 정말 많았다고 했었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명 깊고 재밌게 잘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쉽고 재밌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기에도 어렵지 않은 재밌는 책이 될 거예요, 아마도. 언니의 어깨 라인 유지법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제 어깨 라인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깨 라인을 사실은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몸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무용했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사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이 상체의 선이 더 여리여리하고 더 예뻤고 특히 이 쇄골 라인, 이제 어깨 라인이 정말 예뻤었는데 지금은 제가 앉아서 편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앉아서 편집을 많이 하다가 승모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승모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제가 필라테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하면서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고 그래도 무용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 제가 관리법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향수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인생 향수 탑3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쓰는 향수는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위에 너무 많이 있는데 3개만 꼽기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인생 향수를 3개만 꼽기는 좀 힘들고 5개 갖고 왔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거는 디올의 자도르, 요거를 지금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향기 좋아. 사실 자도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만한 향일 것 같은데 굉장히 달달고리하고 우아한 느낌의 그런 향기예요. 고급진 향기, 달콤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그런 향기여서 저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향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구매했던 향수는 이거인데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엔젤 디 피렌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과일 향기? 이것도 좀 달달고리한 향인데 복숭아, 메론 향기, 그런 향이 나는 향수입니다. 상큼 청순한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디올 향수를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미스 디올 향수를 특히 지금 2가지 종류를 다 애용하고 있는데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이거 워낙에 유명한 향수죠.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미스 디올의 로지 앤 로지스,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역대급 인생 향수, 딥티크의 롬브르 단로라는 향수인데요. 이거는 반통 비웠어요. 진짜 이건 제 찐 인생 향수. 맞자마자 너무 감상에 젖을 것 같은 그런 향기예요. 비가 축축하게 내리는 날에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호숫가를 산책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생 장미가 잔뜩 피어있는 호수가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장미가 다 젖은 거죠. 축축한 장미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숫가를 산책할 때 날 것 같은 그런 향. 아주 씁쓸한 장미 향기가 나는데 물에 젖은 것 같은 그런 장미 향기가 나고요. 그리고 장미 줄기를 빻은 것 같은 그런 생화의 향기, 약간의 흙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비 젖은 호숫가를 산책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입니다. 제가 맡아본 향수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향수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문을 롬브르 단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오로즈하고 플레르 드뽀를 구매해가지고 써봤는데 롬브르 단로만큼의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플레르 드뽀도 좋긴 한데 롬브르 단로를 처음 맡았을 때만큼의 그런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을 가져다준 향수는 롬브르 단로였습니다. 이거 진짜 제 인생 향수예요. 그리고 남자 향수 취향도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남자 향수는 저는 좀 쿨내 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샤넬의 블루 드 샤넬이라는 남자 향수 있거든요. 근데 그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크리드의 어벤투스인가? 맞아, 어벤투스. 이 향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구독자 애칭 정할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요. 구독자 애칭을 정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후보가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 로맨틱 걸들 남성분들은 로맨틱 보이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근데 오글거리려나? 이거 이제 딱 하나 후보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걸로 구독자 애칭을 하면 좋을지 그게 아직 고민이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만약에 진짜 좋은 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채택해가지고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쇼핑몰 어디서 많이 구매를 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요즘에 지그재그에서 많이 사는데 지그재그 중에서도 퍼빗, 나는 마리, 베니토, 달리호텔 그리고 아트랑스도 많이 구매를 하고요. 카인다미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고요. 오트엔드 그리고 블랙홀제이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를 요즘에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사고 싶은 옷들이 있으면은 지그재그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제 조금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 한 개씩 두 개씩 빼요. 안 사도 될 것 같은 것들은 한두 개씩 빼가지고 최종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주문하는 식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그재그가 이제 할인 쿠폰도 많이 주고 한꺼번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되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지그재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특히 자라나 애나더 스토리즈 이런 스파 브랜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자라 옷이에요. 모공 때문에 요즘 고민인데 모공 영상 거의 다 봤거든요. 그중에 탑3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모공이 고민이어가지고 모공 관리를 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이라면은 저는 아무래도 리들샷을 가장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300과 700. 이 정도를 써줘야지 모공하고 페인 흉터 같은 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리들샷을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리들샷을 쓰면서 그냥 얘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좋은 제품을 같이 써줘야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적절하게 좋은 스킨케어를 같이 처방을 해줘야지 리들샷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거 정말 너무 비싸지만 너무 염치가 없지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 디올 프레스티지 세럼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다른 제품들 조합했을 때랑은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역대급으로 격차가 심해서 그냥 너무 앞살이거든요, 이게 효과가. 그래서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지만 리들샷과 같이 조합을 했을 때 가장 모공에 효과를 많이 봤던 거 디올 프레스티지의 르 넥타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70만 원 하는 그런 세럼인데 너무 비싸죠,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제 피부에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피부결을 선사해준 그런 제품이어서 탑2로 이걸 꼽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공 커버 파우더를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모공 커버 파우더로 키르시 블렌딩의 플러피 오피 파우더 제품이고요. 모공 커버 역대급이기 때문에 모공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는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싹 잡히는 거 보이죠? 진짜 이거 쓸 때랑 안 쓸 때랑 메이크업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순식간에 얼굴이 지금 뽀송해졌어요. 대충 발랐는데. 너무 효과 좋은 모공 커버 파우더로 키르시 블렌딩 이거 강추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답변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Q&A를 찍으면서 저희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해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을 토대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희 채널에 구독자 애칭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을 뽑아가지고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독자 5만 명이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영상에 또 뭐가 볼 게 있다고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발전하는 민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